수능특강 26강 1번 우리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걸 선생님이 지금 표시를 해놨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사실 메인이야. 그리고 메인이고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 이 구체적인 진술이 첫 번째 for material cultural heritage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그 다음에 이제 게다가 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Material Cultural Heritage하고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이 두 개를 결합하는 이야기.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런 단락 구조를 취한다고 하겠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가상의 재현이라 뭐예? 문화유산의 가상의 재현은 means 뜻합니다. Using technologies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되네. 기술을. 그러면서 이 search as는 바로 이거의 예시지. 기술에 있어서의 어떤 예시잖아. 예를 들어 디지털 사진술, 그 다음에 3D 정보 습득, 멀티미디어, 그리고 가상현실과 같은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To create.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대. 그러면서 이제 관계되면서 들어간다. 그런데 가상의 상황은 어떤 가상의 상황이냐? Can allow experience. 경험을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문화적인 유산에 대해서 그 문화유산에 대한 경험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상현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래. 그런데 이건 앞문장 전체를 가리킨다. 앞문장 전체를.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기술을 사용하는 것.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이러한 것이 can provide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protection 보호와 그리고 spread 전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얘가 이제 주제문이 된다는 것. 자, 문장 구조는 뭐 잡혔겠지. 그러면 요약을 딱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문화유산에 있어가지고 문화유산을 가상으로 이제 재현을 하는 거야. 재현을. 이러한 기술을 사용해서. 근데 이러한 것들을 뭐 때문에 하느냐? 문화유산을 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지. 근데 왜 그러면 이런 가상현실을 만들어가지고 문화유산을 경험하게 하느냐? 그것이 문화유산의 보호를 가져다 줄 수 있고 그리고 문화유산이 전파되도록 하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니까 문화유산의 보호와 전파를 위해서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 문화유산을 가상으로 재현한다.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되겠다. 알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들어가냐면 이제 문화유산 중에서도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Material Cultural Heritage. 어떤 물질적인 문화유산이야. 그러니까 그 유형의 문화유산. 그 밑에 나오는 거는 이제 대립이 되겠지? 무형의 문화유산. 자, 그러면 먼저 유형, 물질적 문화유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물질적 그 문화유산에 있어서 뭐와 같은, 여기는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 search as는 이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이제 예시니까. 자, 그래서 뭐와 같은 relics, 유물, 그 다음에 groups of buildings, 어떤 건물들, 그리고 ruins 하면 폐허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선 유적지들이겠지. 어떤 유적지. 근데 유적지인데 왜 막 이제 뭐 주춧돌만 남아있고 막 그런 유적지 있잖아. 자, 그런 유적지와 같은 어떤 유형의 문화유산에 있어서 우리는 가상의 어떤 재현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가상 재현 기술을 사용할 수 있대.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러느냐? 문화유산의 어떤 외형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자, 문화유산의 외형을 복원시킨다. 뭐에 의해서 복원시키느냐? 실제 생활 속에 있는 모형에 의한다. 이 얘기는 실제 생활 속에 있는 어떤 모형들을 근거로 어떤 기존에 있는 그런 기초 자료들을 근거로 문화유산의 어떤 외형을 복원시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문화유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절이 다 불타가지고 그 기둥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한 전반적인 어떤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그 기둥이 남아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현재 실제 생활에서 남아있는 그런 어떤 모형들을 근거로 문화유산의 외형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이런 가상의 재현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리고 요 end는 어디 병렬이냐면 restore하고 이렇게 display하고 또 이제 병렬이다. 그리고 또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comprehensively 포괄적으로 display 보여주기 위해서. 자, 포괄적으로 보여준다는 거는 무슨 얘기야? 아까 얘기했듯이 뭐 불타버린 그러한 어떤 문화재
그 문화재가 이게 실제적으로 문화재가 그대로 현재 남아 있었으면 이런 모형일 거야 하는 것들을 알겠지? 완전 전체적으로 완성된 형태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상의 재현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지. 바로 지금 무슨 얘기했지? 물질적 문화유산의 경우에 있어서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물질적 문화유산을 얘기했으니까 뭐 문화유산이 물질적인 것밖에 없니? 아니잖아. 무형의 문화유산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민요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강강수월래 뭐 춤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은 이게 뭐 유형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이러한 무형의 만질 수 없는 이런 건 어휘 체크해야 된다. 만질 수 없는 문화유산에 있어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자, 뭐를? 최고의 방법을 찾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이렇게 수식이지. based, 근거되어진 방법이야. 뭐에? 어떤 특징들. 그 특징들에 근거되어진 그 최고의 방법을 찾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to reconstruct. 그 재건축하고 재건설하고 통합시키기 위해서 뭘? 어떤 시각적인 형태 또는 경험의 형태. 그러니까 시각적인 형태와 어떤 경험을 재구축하고 그리고 통합시키기 위해서 그 특징에 근거된 최고의 방법을 찾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지. 자, 그런데 뭐함에 의해서 이렇게 재구축하고 통합을 하느냐? making intangible. 만질 수 없는 것을 into tangible. 만질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무형의 것을 유형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의하여 그 시각적 형태와 그 경험을 재구축하고 재구성하고 그리고 통합시키기 위해 그 특징에 근거된 최고의 방법을 찾는 것을 기대한다. 자, 말이 좀 어렵니? 좀 쉬운 말로 해보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럼 민요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 만질 수 없는 유형의 문화유산. 그 민요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요는 이제 실제적으로 뭐 만질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만질 수 없는 그 무형을 유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각적인 형태 또는 경험, 시각적인 형태라고 하면 뭐겠니? 그 당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모내기를 하면서 이런 민요를 불렀다 그러면 그 상황을 뭐 재현을 한다라는 거지. 그 경험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그 노래에 들어있는 아니면 그 노래가 만들어진 그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들을 근거로 최고의 방법을 찾아내지 않겠니? 응?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민요를 부르던 그 시대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낸다든지 하면서 그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자, 이해됐겠지? 자,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in addition 들어간다. 게다가 하면서 뭘 덧붙이느냐? 우리는 결합할 수 있습니다. 뭘? material cultural heritage. 바로 물질적인 문화유산을 뭐와? 그렇지. 무형의 문화유산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문화유산은 그냥 물질적 문화유산으로만 뭐 재현하고 무형은 또 무형으로만 재현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을 결합하여 결합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결합해서 뭘 할 수 있지? 문화유산의 보존과 그리고 전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내지? 이건 오형식이야.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달을 어떻게? more three-dimensional, 더 입체적이고 그리고 더 심도 있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너희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선생님이 그 무형의 문화유산으로서 이제 그 민요 같은 거를 얘기했잖아. 근데 민요를 어떤 곳에서 특정한 곳에서 불렀다고 치자. 그 불렀다고. 그런데 그 특정하게 부르던 그 장소가 남아 있는 거야. 그 과거의 문화유산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문화유산에서 그 민요를 재현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 남아있는 그 민요가 불러지던 곳, 그 유형의 문화유산과 뭐를 결합했니? 무형의 문화유산을 결합했잖아. 근데 왜 그런 거 결합하지? 바로 문화유산을 더 입체적이고 더 심도 있게 어떤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 바로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슨 얘기가 되지?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문화유산을 가상의 재현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런데 왜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화유산의 가상의 재현을 만들어내느냐? 그 얘기지.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리고 뭐야? 전파시키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의 구체적인 예, 첫 번째 물질적인 문화유산의 경우, 두 번째 어떤 유형의 비물질적인 유형 그 무형의 문화유산의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게다가 하면서 덧붙이면서 실제적으로 이 무형과 유형을 결합해서도 이런 가상의 현실을 제시해낼 수 있다. 근데 그 제시해내는 목적은 뭐야? 또 이거지. 문화유산의 바로 보존과 전달을 위해서잖아. 그 전달을 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더 심도 있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니겠니? 알겠지?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되는 거야? 주제 찾기는 별로 어렵지 않았다. 답은 이거였지. 문화유산의 어떤 보존과 전달, 뭐를 통한 가상의 재현을 통한 이렇게 되겠다. 근데 뭐를 사용하면서 뭐 using technologies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 변형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전형적으로 뭐 주제 문제였기 때문에 빈칸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빈칸이 참 좋은 것 같아. 빈칸으로 나온다면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빈칸 나오기가 참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에 있어서도 요런 것도 괜찮아. 요런 부분도 이제 빈칸에 나오기는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게 뭐 사실 이게 내시 문제다 보니까 순서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었다. 순서 문제로 많이 나온다 그러면 단서를 예를 들어서 뭐 물질적 문화유산, 그 다음에 무형의 문화유산, 그 다음에 게다가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이 물질적 문화유산하고 무형의 문화유산은 이건 뒤바뀌어도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고 빈칸에 있어서 좀 특히 준비를 잘하면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